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어저께 토론회,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를 봤습니다. 경제 분야를 했는데 이재명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면서 책임을 김문수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정신이 없었지만 바로 그것은 발목이 잡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책임 느끼느냐 전 정부의 장관으로서 딱 했더니 아주 본무당당하게 얘기를 딱 질문하는데 그건 책임은 느낀다. 매우 책임이 있다. 그걸 책임은 느끼지만 그러나 당신이 매우 책임이 있다. 당신도 매우 책임이 있다. 일 못하게 발목 잡았지 않느냐. 맨날 탄핵한다 뭐 한다 일을 못하게 만든 사람이 당신 아니냐. 그리고 일부러 혼란하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이재명 아니냐. 그게 전략이고 전술이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주 말을 한마디로 잘 했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보면서 벌써 국가 경영이라는 문제에 이재명은 안 되겠다. 참 틀렸다. 사고의 패턴이 지금 벌써 이미 대통령 노릇을 해왔던 지금 2년 반, 3년을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매일 채를 치듯이 국회에서 흔들어댔던 그 못된 악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21대 대선 후보들이 어제 첫 TV 토론을 했는데 8시부터 서울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경제 분야 토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이제 경제 활성화 관련된 처방을 내는데 이재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해야 된다. 뭐 항상 듣던 소리입니다. 추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딱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규제를 없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중요하죠. 그게 펀더멘탈입니다. 돈만 풀어가지고 돈만 쓰려고 생각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세금만 가지고 쓰려고 하면 됩니까? 이준석은 이공계 리더십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증세를 해서 불평등을 갈아엎겠다 했습니다. 세금을 올리겠다, 이게 증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현재 여론조사상 가장 앞서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다른 사람들이 질문 공세가 이렇게 좀 많은 편인데 가게 되면은 질문을 하지 못하고 절절절절 매는 그런 형태 아니면 변명 아니면 빠져나가기 뭐 그걸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은 한 얘기가 그겁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 추경을 해서 서민 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뭐냐. 퍼주기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소득 뭐 어쩌고 저쩌고 퍼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뭐 AI를 요즘 AI 아니면 AI 입에 달고 다는 사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닙니다.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산업 등을 육성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 이거는 말의 향연같이 들립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시키겠다. 완전히 판을 갈겠다. 판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경제학도입니다. 이 김문수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 판가리,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서 내기 위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그런 판가리를 해야 된다. 대단히 근본을 바꿔야 된다. 아주 혁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고 원전을 더 활용해서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겠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겠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채무가 많이 있는데 이걸 조정해 가지고 금융 지원을 강화시키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박수를 받을 얘기를 어저께 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문제는 말이죠. 이재명이가 무슨 소리를 했느냐. 커피가 원가가 120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아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소상공인이 그냥 지금 벌떼처럼 일어나 있습니다. 이 막 그냥 머리가 막 그냥 터질 듯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건 말을 대단히 잘못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커피값 원가가 어떻게 120원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대선 후보가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원가란 컨셉 개념을 잘 몰라요. 이 커피 원두값을 얘기하는 원두 들어가는 값을 그게 120원으로 아마 계산을 한 모양인데 그것도 전 근대적이야.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이걸 갖다가 언제 얘기했느냐. 지난 16일 날 군산 유세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소상공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두고 보세요. 소상공인들의 폭풍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커피값 120원이 8,000원하고 10,000원에서 판다 이거야. 하면서 이 자영업자를 갖다 예를 들어 커피값을 하는 분을 갖다 그저 그냥 이렇게 깎아내렸는데 결국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원가라는 개념도 지금 잘 몰라요. 이 이재명이가 이 원가 개념은 보십시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커피점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커피가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으면 1층 상점들은 임대료가 엄청 높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임대료가 엄청 높아요. 임대료만 해도 커피집 거의 운영 못합니다. 거기다가 임대료 플러스 뭐겠습니까? 인건비. 바로 인건비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건비가 뭐냐. 인건비 누가 올렸죠? 최저임금을 누가 만들었죠? 이재명이 좌파들이 만들어놨죠. 최저임금을 엄청 올려놔가지고 투표에 표를 그저 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올려놨죠. 최저임금을. 자, 최저임금 올려놓으니까 임금이 최저임금이 비싸니까 사람을 쓰려면 이거 사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나와야지, 딸도 나와야지, 아들도 나와야지, 사위도 나와야지. 가족들이 소위 뼈를 깎아먹는 시간을 깎아먹고 가정을 이렇게 생활이 아주 초라해지는 이런 형태로 지금 얽어가고 있고 이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모르는 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이게 합당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16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120원 원가가 120원짜리 커피가 8,000원에서 10,000원에 판다. 이렇게 말이죠. 이 가격도요. 8,000원에서 10,000원에 판다. 이거는 아마 이 호텔급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주로 이 이재명이는 그런 데를 다니니까 이 서민들이 커피 마시는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스타벅스만 하더라도 5,000원입니다. 예? 8,000원에서 10,000원 안 됩니다. 5,000원입니다. 그리고 다 4,000원, 5,000원. 그런데 또 영세업자들은 얼마에 파는 줄 압니까? 1,500원, 2,000원에 팝니다. 예. 이러니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인식의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내뜨면 한다는 얘기가 커피값 120원 원가에다가 8,000원에서 10,000원에 팔아야 된다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민생이고 뭐고 뭘 알겠습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이 말 듣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네. 이준석 후보가 이 지역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야 된다. 돈 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을 시켜야 된다. 뭐 등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준석이가 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한 방 먹은 셈이지. 저기 이재명이가 이 이준석이한테 그냥 몇 방을 먹은 셈이에요. 예. 그리고 이 권영국 후보는 또 해답은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다 하면서 쌓인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불평등을 갈아엎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어제 이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을 죽이는 법이죠.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되면 밀어붙일 생각이자는 김문수 후보 물음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원하는 민주노총법이 바로 뭐냐? 이게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걸 갖다가 자기는 하겠다는 거야,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기업 편이 아니고 노란봉투법 만들어서 민주노총 편을 들겠다. 민주노총은 자기 편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으로 난감한 생각에 어저께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물음은 핵심입니다. 그 핵심, 그걸 밀어붙이면 노란봉투법을 하면 안 된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고집을 부려서 민주노총 세력을, 그 말은 민주노총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러겠죠. 예. 그러나 대통령 되는 사람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지 민주노총을 바라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랬습니다. 기존 헌법과 민법에 안 맞는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헌법과 민법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법에 안 맞는 법을 왜 자꾸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 기업이 도산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어저께 혼났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 문제가 딱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해놓고 매년 5조에서 15조 원에 달하는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다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다 하고 또 변명합니다. 예를 들면 인구 소멸 위기가 큰 지역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신속 키우겠다 이러면서 원전은 위험하고 지속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큰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 되려는 사람의 인식이 원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지금 세계는 전부 다 원자력 발전으로 지금 지어나가고 있는데 원전은 위험하다, 지속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소위 원전을 탈원전한 세력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을 봐서 아마 엉거주춤한 소리를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 원전 현장에 가봤냐 이거야. 우리나라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선진 강국이다 이거야. 핵폭탄이 떨어져도 원전은 거기에 꿈쩍 안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선진 강국이라면서 문재인처럼 영화 하나 보고서 원전은 위험하다 해가지고 원자력을 파괴했던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영화 하나 보고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재명이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왜 났냐?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어떻게 보장하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내려앉을 것도 걱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저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이 김문수 후보에게 완전히 그냥 넘어졌다 하면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조용히 얘기하면서도
따박따박 얘기하는 그 한마디 깊은 뜻에 전부 다 아마 두 손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준석이가 또 나와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걸 비판을 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이재명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있으면 처벌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제도다고 하면서 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김문수 후보는 그는 체제를 수호할 유일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켜주십시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